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몽골 초원에서 징기스칸과 상대를 했던 자무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무카는 징기스칸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태부진과 안다명시를 나눌 정도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원조 비사의 기록에 의하면 태부진과 자무카는 전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서로 형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끝까지 형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태원이 메르키드족에게 아내 보르테를 납치당했을 때 함께 메르키드족을 쳐서 대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다라는 수장 카다안의 아들이었는데 카다안을 시기한 귀족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보이던 도망쳐서 메르키드의 노예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자다란의 내전에서 승리해 자다란족의 수장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자무카는 자신이 부친 카다안을 죽이고 자신을 내쫓은 노안들을 말뚝에 박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태무진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자 자무카는 그에게 예분을 느끼고 결벽을 하게 됩니다. 몽골 비서에서는 자무카의 동생이 차이샤르가 말을 훔치다 태무진 부하인 조치 다르말라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더럽힐 수 없는 관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야사가 예선을 쏘기 전에 타이 차르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형했다기는 자무카의 척을 지게 될 것을 알았으나 말 도둑질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원인과 자무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몽골 고원이 백권을 들어선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무카와 태무진이 각자의 연합세력을 이끌고 충돌하게 되는 13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1190년 당시에는 자무카도 굴칸이 아니었고 태무진의 세력도 자무카에게서 독립한 수준이었습니다. 덕분에 당연하게도 13의 전투에서 자무카는 보기 좋게 태무진을 압살해 버렸는데 어지간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태무진은 4년간의 공백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13의 전투의 패배 이후 태무진은 4년간 금나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무카는 13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태무진 편을 들었던 신우수족의 모든 남자들을 죄다 삶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전사들이 실실말에 매달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신우수족은 몽골 선조들의 직계 협적에 해당한 명예롭고 권위 있는 시족이었습니다. 이들을 엿보인다는 것은 그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몽골 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무카는 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입을 제거하고 초원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자무카 입장에서는 옛날의 고로한 관리를 제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적의 편을 들기까지 했으나 그들의 세력을 축소시키는 것 자체는 자무카 입장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에게 상징적으로 인식되는 시족을 영혼까지 옥반을 찬양한 방식으로 채용했으니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신앙이나 상징물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선조들의 지키했던 것과 그 상징성에 대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실력자여도 간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복원 시대를 비롯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이라트 예션처럼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칸을 걸었다가 몰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대부분 질 것만 지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오르오드족, 망고드족 등의 유능한 세력들이 잠복하기 시작해서 탈퇴하고 태무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때부터 잠복과 태무진 세력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야사 중에서는 잠복가가 서쪽의 나이만족과 손잡았을 때 이미 자신의 패배로 체크하고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초원의 통일은 자신이나 태무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태무진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일부러 태무진의 통일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태무진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결집시켜 한꺼번에 성공시키면서 징기스칸이 초원을 완전하게 통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무진과 옹칸이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의 전적 강성이자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결성하여 이들에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여미가 잘못할 모든 부족의 군주로 추대하면서 그는 이때 고르칸이 자리에 즉위하기 이릅니다. 이들 연합과 태무진 연합이 전투를 돌려왔습니다. 오름강 근처에서 최초의 전투를 치른 후 후이텐이라는 병원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이텐 전투에서 태무진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잠복가가 결성한 연합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태무진이 타이치우트와 타타르 등의 부족을 정복하고 다니는 사이 잠복가는 케레이트 본주 터그릴칸의 아들 생금이 편에 서서 터그릴칸이 태무진을 배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복가의 연합군은 카르게트 사막 전투에서 태무진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패한 태무진은 몽골 초원의 가장 끝인 바르디나 호수로 피신하였습니다. 그의 병력 수가 2,6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편 잠복가는 이 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토그릴칸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나이만에게 도망쳤습니다. 연합했던 토그릴칸은 세력을 회복한 태무진에게 제지르 우드르산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아서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태무진이 나이만을 공격하자 잠복가는 정부의 나이만에게서 빠져나왔고 자키리 마우트 전투에서 대패로 나이만이 패망한 이후에는 도망다니다가 부하 배관으로 생포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때 잠복가는 자기 부하에게 사지가 붙들려 잡혀오자 징기스칸에게 충격 이놈들은 주인인 나를 배반해 붙잡았다. 이런 배신자들을 넌 용서하지 않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칸의 대답은 더 걸작이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자기 주인을 배신해서 자기가 바라는 길 쓰레기들을 내가 받아줄 리가 없다. 그 뒤 칸은 잠복가를 잡아오는 그의 부하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이 대체적으로 적들에 대해서 항복하면 살려주고 제거하면 죽인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주인을 배신해 팔아넘기는 행위는 오히려 의외적으로 각오하였습니다. 징기스칸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은 후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동족들도 자신을 해치라 한 차이치우트족을 제거하고 대부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학살과 관용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징기스칸의 대정책은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양하게 공하는 방식으로서는 근대적인 사회 계약의 결과물이었다는 해석도 했습니다. 하여튼 잠복가의 잔행이 역거든 징기스칸은 일정히 명호했던 그를 해이하려고 하였습니다. 잠복가는 이를 깨끗이 거절하였습니다.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전승 등을 보면 이제 막 몽골의 권위자가 된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우정의 표현으로 죽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잠복가에게 이제 하나로 함께 지내며 자신이 잊은 것을 서로 일깨워주며 함께 지내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잠복가는 운전비서에서는 꽤나 자학적인 어조로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을 삼해 등은 징기스칸이 밤이고 낮이고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잠복하게 맞아온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네가 이제 제 자네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자네 어깨 쓰임
자네여 깃털의 가시가 될 것이네. 자네가 하루에 나를 빨리 떠나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죽을 때 피가 나오지 않게 죽이면 내 육이라도 못 본 것에서 영원히 자네의 후손에 이까지 가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징기스칸은 마지막 우정의 평화로 그를 자루 속에 넣어 은연 목을 졸라 피를 보지 않게 죽게 하였다. 자루 속에 넣어 목절로 죽인 건 죽은 걸로 잊어버리는 것뿐으로 사실은 살려서 조용히 여정을 보내게 해줬다는 말도 있다. 어제 보면 제배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것과 비슷한 경우다. 그의 척추를 끄고 죽였다는 설도 있고 사실은 전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해서 능지형으로 처형했다는 얘기도 있다. 하나 몽골인들이 사고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감안하면 이는 징기스칸 나아가 몽골족의 잔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 이야기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많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했다면 끊는 길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능지형으로 처형당한 전승에서 징기스칸이 결국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영제가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자네를 키우면서 징기스칸이 동생 각살가 독단적으로 능지형으로 죽였고 이를 계기로 둘 사이가 벌어지면서 훗날 각살가 멋대로 움직이고 이를 징기스칸의 경고 먹이는 원인이 됐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물건은 젊은 시절 메리크트적 정복 때 서로 교환하여 얻은 징기스칸의 허리띠였다. 그러니까 그 허리띠를 징기스칸과 적대하는 사이가 된 뒤로는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다닌 것이다. 개인 사적인 측면에서 징기스칸에게는 그에게는 참으로 비극적인 대목이다. 이렇듯 진실성은 둘째 시더라도 전승에서든 기록에서든 자신을 배신하고 적대한 인물을 살려두지 않는 징기스칸이 유일하게 자신과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는 그냥 해유하는 인물이니 징기스칸이 자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징기스칸이 적이었지만 자목은 큰 존경을 받았으며 후에 세계 제국이 된 몽골 황실에서 잊지 않고 제목가에게 주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즉 몽골 황실을 어른으로서 대우했다고 하는 말이다. 군사 지도자로서 실력 및 휘하 세력의 영향을 징기스칸과 대등하였다. 특히 13위의 전투 때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쿠이타니 전투에서는 칸과 징기스칸이 연합세력의 잠복과의 연합세력에 은폐하였다. 이후 게리트의 발부처 칼지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이간책과 습격으로 징기스칸이 승리하였다. 나이 많으로 도망쳤지만 여기서도 잠복과는 패배하게 된다. 그리고 잠복과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 능력을 가졌다. 그 이유는 잠복과가 자신의 보치로 죽이고 내전을 일으킨 귀족들의 내전을 평정시킨 것이다. 게다가 잠복과는 이들을 말뚝에 끼어 잔혹하게 죽였다. 신우스족 학살처럼 이때부터 잠복과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기억이다. 여담으로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에게 구라차이차라는 가상 인물이 나온다. 잠복과를 잡기 위해 대군을 동원했으나 패배한다. 다만 신우스족 일과는 달리 이때는 노얀들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해 죽게 만들고 그 때문에 자신도 고생하다 돌아오는 만큼 그 정도는 당시엔 딱히 못할 것도 없는 행위였을 것이다. 이후 이 설명에서처럼 뛰어난 전략과 전투 기술을 선정해서 징기스칸과 대등하였지만 결국 그를 패배하게 한 것은 정치였다. 징기스칸과 마찬가지로 초원의 통일하는 대세에 부하는 인물이었지만 징기스칸이 모두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과 기여도로 평가받는 근대적인 사회 체제를 제시한 데 대비해 본연의 카스마 징기스칸이 아예 안티테제라는 측면 외에는 이렇다 할 정치적 자산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잔혹함은 앞에서 언급한 신호스 평양의 경우처럼
오히려 징기스칸 측을 돕는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섭사신으로서 시족을 제어한 게 자기에게 대항한 자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호전열에 서로치고 반대로 자기가 손잡은 자에게 베풀기도 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후에 잘못한 자기 시족 사람들만 챙겼다. 심지어 여러 가지 부족을 예외하고 버리는 장님할 정도로 생각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니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에게 반감을 샀다고 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무크는 그런 정치적 노력을 결리하였다. 전반적인 자무크의 행보를 보면 딱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아포카라 칼지드 전투에서도 패배한 징기스칸이 19명의 전사들만 말하는 19명의 전사들만 시작에 맺다는 말이야. 제기하여 게레이트를 급성할 수 있었던 것과 반대로 본인은 결국 차키르마우트 전투에서 패배 부하들에게 배반당한 징기스칸에게 끌려오고 말았다. 능력과 칼스만은 뛰어났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한 것이 그의 표현이었다. 군력이 뛰어났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측정을 그의 활동에서 조차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자무리가 항상 다른 세력의 인력과 물자를 이용하며 전쟁을 하였다. 자무가의 뛰어난 군사 운용 능력을 이용하자 타타르족, 메르키트족, 치우드족, 게레이트족, 나이만 민족 등이 손을 내밀었는데 자무가 항상 이들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징기스칸에게 수차례 패배하면서도 자무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자무카가 이끄는 자다라 부족은 수단 패전 속에서도 동맹 부족을 방패에서 큰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무카는 언제나 의심을 받았고 그 정치적 입지 또한 대단히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최정전인 차키리 마우트 전대에서 실을 때까지 다른 군주들이 러브콜이 많았다. 자무카의 군력이 대단히 출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자무카는 말을 타고 떠나기 전 태봉전에게 자네는 적을 돌려보내주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태봉전은 뒤로 돌면서 나는 적이 아니라 행제를 보내주는 거네 라고 말했다. 징기스칸 3원조 비사에서는 정치력, 무력, 통솔력, 미래 모두 비로 나온다. 태무전의 세력에 비해 국력은 강했지만 부하가 무능한 동생 타이치라 하나뿐이고 태무진도 무력, 통솔력에 처져서 태무진보다 플레이가 힘든 편이다. 때문에 이제 동력을 돌려서 오카레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신을 절대 안 하는 타이차르에게 본토를 맡긴 뒤 정보를 나서는 플레이가 일반적이다. 오카리와 함께 주변 지역을 점령해 제베, 수베테이 등의 영장들을 동령하며 점차 정예 부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시원찮다는 기록을 반영해서인지 시작 시에 데리고 있는 아내의 오르도 성공률이 바닥을 기었다. 이상 징기스칸과 자무카의 혈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자무카의 잔인함 그게 결국은 징기스칸에게 피한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